이력을 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김종은 후보님하고 김종대 전 의원님하고 20대 국회 같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의정 활동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하고 또 뭐 중앙에 원래 여러 역할을 하셔야 그렇고 저도 그때 많이 도움을 받고 오히려 또 아이고 별 말씀. 제가 발의한 법안에 서명을 잘해주셔서 정의당 의원 갖고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 군형법 개정안 동성애 그거 조항 처벌인데 그거 서명하셨다 지역구 가서 플랜카드 내걸리고 아주 뭐 곤욕을 치르셨네. 미안해 죽겠어. 저 본의가 아니게 피해를 내가 너무 끼쳐드려 가지고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도 아주 미안해요. 문자를 그만큼 뭐 많이 받은 건 처음이었는데 한 5만 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만 통이 왔다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발의자라서 안 건드리는데 집중 타격을 한 거예요. 그게 혹시 내용이 좀 지역구가 있다고 주로 이제 지역구 교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거리 관광지 플랜카드 다 걸리고 아유 내 미안해 죽겠어 아주. 근데 5만 통은 정말 많은 거거든요. 네. 최근에 서로 문자 폭탄 같은 것들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은 뭐 당권파하고 비당권파, 그다음에 민주당은 또 이제 뭐 개파 따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얘기들 많이 들어보면은 많아도 2,000에서 3,000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휴대폰 꺼지고 그러니까. 부담 느끼고 하는데 5만 통이면은 거기는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김 의원님은 집중 타격을 받은 고립된 존재처럼 그때 됐고 무엇보다도 그런 가운데서 내가 참 존경하는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소신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법안을 함께 공동 발의한 데 대해서 취소해달라 소리를 안 하시고 끝까지 이거는 내 선택이라고 한 소신을 지키시는데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내가 그 가끔 이 원래 진보 정당이 발의하는 법이 논란이 많은 법들이거든요. 근데 가끔 그 서명해 주셨다 곤혹을 치르고 소신을 꺾는 분을 많이 봤어요. 자긴 빼달라고. 근데 끝까지 소신을 지키는 거야. 아니. 난 그래가지고 참 내가 참 인생에 진짜 신설졌다. 아니 단일 사례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두 분이 다른 정당에서 따로 있을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 한국 어떻게 정치의 생각하십니까? 불행이지.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비극이 이러는 우리 이제 김종훈과 김종대 이름도 비슷하잖아. 그죠? 그러네. 하나 맞추리네. 이런 건 비극이에요. MBC의 김종배 앵커까지 합치면은 뭐 삼형제 아니야? 삼형제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삼형제.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당대표 후보로 이제 나오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를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가장 큰 그 준비 화두는 좀 어떤 겁니까, 의원님?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당이 대중정당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당이 좀 더 커지고 좀 유명해져야 되는데 헌신과 수고는 많은데 그만큼 당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고민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저 같은 사람 불러온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유명하지도 않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좀 불러주고 하면 우리 당의 이야기를 좀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진보 정치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런 것이 너무 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 경제 지수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만큼 우리가 행복도가 높아졌느냐의 문제를 쳐다보면은 불평등의 문제가 더 심화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의 역할들을 제대로 좀 해달라 이런 어떤 요구에서부터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출마 선언문도 읽어보고 슬로건도 보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불평등의 폭주를 멈출 강한 진보를 표방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과 폭주는 이해를 하겠는데 강한 진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진보 정당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쩌면 지금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뭐 계속 오른쪽만 가고 있는데 왼쪽의 날개는 완전 접혀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힘든 사람들은 숨도 못 쉬는 사회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역할들을 누가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어디에 선거 때만 되면은 늘 해가지고 너는 약하니까 좀 들어가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정당이 아니라 정당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출마를 하고 또 집권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만은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된다. 자강해야 우리 스스로가 된다. 자강해야 되고 자력적으로 그런 어떤 역할을 넘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한 진보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연대연합의 어떤 문제는 이후에 어떤 전술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어쨌든 고민할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모든 어떤 우리 이 정치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어서 그런 준비들을 기초를 튼튼히 어쨌든 간에 세워야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아니 있습니다. 이혁 씨도 듣다 보니까 정의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니까. 옛날에 이거는 이분들이 있죠. 같은 당이었어요. 아니 근데 뭐 두 번이나 합쳤다 찢어졌다를 반복했는데 그런데 말씀이 다 진보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당의 차이를 너무 오르신 말씀이고 다만 그러려면은 지난 대선에 후보를 내셨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은 후보를 정당이라면 내서 권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연합 정치를 하시다가 외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성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또 좋았죠, 지구당에.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향후에 대표가 되시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어떤 그 획을 긋고 네. 이렇게 나가시고 나중에 선거 중에 단일화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또 앞으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얼마든지 후보를 내도 저 연합 정치의 대의에 위배되지 않는 정치 개혁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제 개혁, 비례성 강화,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결선 투표제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을 하면은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다 활력이 높아지는 거죠. 예.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성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34명, 도합 41명이 됐기 때문에 4년 전 선거보다도 무려 2배 가까이 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당선자 그렇죠. 수가? 예. 지난번에 하나 오해가 있었을까 싶어가지고 연합 정치를 위해서 출마를 안 한 게 출마를 했었죠. 대통령 후보 출마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판단의 어떤 부분들은 내란 청산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어떤 제기된 시점에서 국민의 이익을 우선에 두자라는 어떤 고민과 결단으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선거를 중단을 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의견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당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국민의 이익에 또 반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그런 네. 고심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이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제3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힘들을 더 길러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 이번에 보면은 보통 이제 호남권에서 좀 많이 되는 편이고요. 맞아요. 네. 또 영남권에서 일부 이제 또 성과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민주노동당 이후에 처음으로 5석이 된 거거든요. 아, 5명 그런가요? 됐군요. 예, 예. 네. 대단하네요. 심지어 송파까지 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건 제대로 좀 살펴보질 못했네. 예, 이런 어떤 대단하네. 가능 지점이 많이 좀 생겼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절반이 어떤 수도권에 있는 속에서 수도권 전략을 짜서 간다라면 충분히 어쨌든 간에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선거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고민하는 게 진보정당은 어차피 뭐 우리가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불러주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로 또 측면으로 의표를 찌르세요 지금. 이런 측면으로 보면 바닥을 잘 좀 네. 해야 될 텐데 그 바닥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이제 후보들도 조기 선출도 하고 또 전략 지역과 혁신 지역을 나눠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역구 돌파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준비들을 잘 아이고, 해보려고 그 방향은 합니다. 지금 훌륭하네. 많은 분들이 시청자 의견 주고 계신데 에코님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시장과의 멋진 단일화 감사합니다. 파란바다님도 같은 의견 주셨고요. 그 외 우마님, 루아나님, 이기창님, 1208님, 오영삼님 등이 김종훈 후보님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데 실제로 울산시장 선거 사실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울산의 모범 따라 평택도 했더라면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거둔 진보당의 성과는 김종훈 현상이 만들어낸 거다. 아, 김종훈 현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가 이렇게 보면 소탐대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익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앞으로 달려가는데 일종의 이제 솔로몬의 법정에서 진짜 엄마처럼 그래 딱
내려놓고 대의에 복무하고 대의에 충실하는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은 반드시 보답을 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이번에 저 진보당의 성과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미랄이 돼서 진보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여전히 이제 그 보수 언론이 우위에 있다 보니까 진보당에 대한 이미지가 무슨 뭐 색깔론으로 너무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수도권에서 이제 기초단위에서 성과를 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진보당은 또 선거 전략이 되게 특이해요. 굉장히 헌신적 쓰레기부터 줍습니다. 마을 청소하고 마을 네. 밭일 돕고 청소하고 손톱 깎아드리고 어르신들 어깨 주물러드리고 이런 정치하는 데가 없어요. 요새 대한민국 정당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 뭐 학생운동 할 때 농활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그때 다 단련된 거야. 그때? 그때부터 그러세요?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다 자세가 아니 나오는 그때 거지.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지금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때 다 잔뼈 굵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지금 886까지 하게 머리 생겼어. 커서 안 한다 이거죠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셨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굉장히 그 대한민국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선거 캠페인 전략인데 이게 저는 다른 정당에도 좀 네. 전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사람들한테 표줘야 우리 위해서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수홍 기자는 이제 여야를 두루 출입을 했으니까 솔직히 이번 지방선거에 울산시장 선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국민의힘 후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기자들은 좀 민주당 그 후보, 진보당과의 단일화를 통한 선전 이런 것들을 예측을 좀 했습니까? 그 양당에 제가 다 고루 물어봤었는데 다들 공통되게 꼽은 거는 단일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는 쪽이 승리할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했던 걸로 그렇게 보이고 다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 울산 남갑이었나요? 그 김태규 의원이 당선된 남갑.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좀 우세를 점쳤고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큰 흐름상 그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치러지는 지선이다 보니까 조금 더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긴 하다. 이 정도 그림에서 그러나 핵심 변수는 단일화였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이 단일화가 정리되고 나서는 민주당이 좀 우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죠. 왜냐하면 사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인지도라든가 당선 가능성 같은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그 우리 김상욱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사실 승리의 기운이라는 게 있다 이런 상황이었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삐걱임도 없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단일화를 끝까지 추진하신 이유는 좀 어땠습니까? 울산으로 보면은 계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국민의힘 이제 전 시장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정치인들 단 한 명도 뭐 사과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형식상의 어떤 사과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울산에서의 내란 청산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으로 통해서 민주적 어떤 질서를 바로 세워내는 것이 울산 시정을 바로 이끌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봤고요. 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계속 초기에는 울산이나 부산, 경남 다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사회 보수들이 직결할 거라고 봤고 또 불경에서의 어떤 승리가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란 청산의 동력을 실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걸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단일화를 제안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초기에는 민주당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무슨 단일화 이렇게 잘 쳐다보지도 않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10.4%에서 출발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뒤에 그때까지만 해도 저 정도는 뭐 그냥 넘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한 15%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워낙 빨랐고 마지막에 직결하는 속도가 빠르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단일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뭐 아픔은 있었지만은 그 아픔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대의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저는 한 게 사실은 중간에 문제가 있었고 선거가 중단됐거든요. 경선 네. 과정에서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는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시민과 국민 아니겠느냐. 자신과 당의 이익을 넘어서는 게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재경선하자 이렇게 해서 동의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승리를 할 수 있어서 네. 시민들에게 좋은 또 영향력을 끼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 그 판을 엎었어도 김종훈 후보님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 중간에 담당자가. 멈췄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 판 깨버려도 이거는 김종훈 후보 잘못이 아니다라고 여론이 갈 수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의에 복무하신 거죠. 여기서 판이 깨지면 결국 누가 덕을 보겠습니까? 네. 내란 세력이 덕을 본다는 계산이 딱 셈법이 나오니까 이거 안 된다 싶으니까 진짜 엄마가 되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부울경 선거 참 특이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느낀 주관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울산시장 후보들끼리의 단일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초단체장 주변부에 있는 기초단체장들도 같이 단일화를 했는데 그 모습이랑 제 느끼기에는 중앙당 지도부가 뭔가 이렇게 간섭을 정밀하게 한다기보다는 뭔가 지역 내에서 우리 김종훈 후보와 김상우 후보가 뭔가 만들어갔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시장 후보나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당의 입장이 없다. 라고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초의원이나 이런 데까지는 지역에서 일부 이제 그런 어떤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역의원까지는 광역시장에 대해서는 중앙의 어떤 최고위의 네.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당시에 중앙에서 저희들 중앙당끼리도 이제 협의를 진행한 바 초기에는 그럴 의사가 없다는 식의 어떤 입장만 계속 듣게 처음 중앙당끼리 되었던 것 교류할 같아요. 때는 네. 예.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역의 현실이나 또 우리가 왜 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입장이 민주당 중앙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예. 봅니다. 결론적으로도 또 다른 걸 보면은 너무 그 자신감이 또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오만함을 좀 내온 것 같고 평택이나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택에 우리 김재현 후보 먼저 가 있으면 거기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또 조국 혁신당 대표님을 다른데 또 정리를 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해보자 했으면 선거도 잘 되고 힘도 좀 많이 모아지고 국민들도 좀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은. 아니 이런 말에 거죠. 의거하면은 예. 근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선거를 굉장히 이렇게 선거 중에서도 뭐 자리인 케이스로 본인 입장에 설명을 하던데 또 이렇게 들어보면 좀 약간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 전체적인 조율로 봤을 때는 그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울산시장을 진보당에서 약간 양보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받아와야 되는 그림이라고 봤는데 사실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판이 좀 흔들렸는데 이걸 민주당이 당시에 좀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거고 만약에 김종훈 후보가 울산 이번에 선거를 뛰신 거고 만약에 당 대표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평택을 선거를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셨겠습니까? 가정이지만. 저는 나쁜 과정은 있지만은 내릴 어쨌든 간에 명분이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함께 광장에 싸웠던 사람들끼리 치고받는 어떤 난타전 양산이 되어져 버렸고 오히려 다양한 어떤 선거에 대해서 내란 청산이 됐던 사회 대개혁의 문제가 됐던 이 의제는 사라져 버리고 평택으로 모든 시선을 쏠리게 한 게 대단히 어떤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했다라면 저는 단일화를 하든 내리든 이런 어떤 부분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대의적 어떤 명분을 공익 만들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함께 평가해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당시에 이제 후보를 냈던 데가 진보당 김재현 후보 나오셨고요. 예.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 나왔고 민주당 김용남 후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같은 범민주 진영이라고 보고 굳이 이제 귀책을 가리라고 한다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크죠. 네. 차라리 또 조국 대표님만 그쪽으로 오셨으면 충분히 또 논의가 저는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뒤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충분히 어쨌든 개혁사당이 그동안에 논의 과정도 있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논의가 좀 가능한 지점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뒤늦게 공천을 하게 됨으로 민주당이 공천을 하게 됨으로 그게 인해서 꼬이게 됐다. 여러 가지 네. 어려움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나뵈면 하나 이게 좀 주제가 다른데 여쭤보고 좋아. 싶었던 예.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지금 김상욱 시장 같은 경우에 좀 파격적인 행보들을 하는 것 같아요. 회의를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회의 진행하고 좀 유사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평가들이 좀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혹시 사전 토크 들었어? 아니요, 저 딱 맞춰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첫째는 효능감도 큰 것 같아요. 효능감이 더 큰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효능감이라면 앞에서 국민의힘 시장이 소통의 기능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는 거의 봉쇄되거나 그런 어떤 의견 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버스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수많은 제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결국 엄청난 문제를 좀 야기를 하기도 했고 네. 때로는 뭐 기업인들 흉상 만드는데 몇백억이 들어가는 돈을 기업 흉상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 흉상을 만들어서 시비로요? 결국 만들지는 못했는데 만들지 그 못했어요. 예. 기업에도 협의를 안 하고 진행을 한 거예요. 결국 부결하지를 못한 게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안 한 게 아니라 기업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 못하게 야, 되는 코미디다, 이런 진짜. 과정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것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전달력이 빨리 되니까 효능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네, 효능감은 좋고. 예. 네. 대신에 이제 호흡을 좀 잘 이렇게 가다듬고 갔으면 좋겠다. 먼저 이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점령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분들과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될 텐데 앞에 문제를 잘 제기하고 바로 잡는 거는 좋은데 그러려면 그들이 협력자로 제대로 나서서 문제가 있었던 걸 얘기도 해야 되고 또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데 시장님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입을 닫게 되는 과정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아하. 고민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호흡을 조절 잘 해갔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 차례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뭐 잘 알고 계셔서 좀 잘 해나가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 생각합니다. 민원 사항이 이제 우리 김종우 후보님한테 문자로 전화로 온다면서요 아까. 사전 투표에 다 있었군요. 아니, 그런 경우도 좋은 점도 이게 있고. 바로 연합 정치의 위력입니다. 묘미인 거죠. 네. 바로 이래서 연합 정치가 또 독특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방송 마치기 전에 후보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역대 진보당 그 당 대표 중에 영남 출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죠, 처음인 거죠, 지금. 예. 보통 수도권에서 좀 담당을 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수도권이 지역 정치를 하기도 하지만은 또 전체 정치에 또 범주에 들어 있어서 역할도 많이 하고 일단 뭐 지역에서 올라오면 힘들어요. 저는 아직 방도 만약에 된다면 못 구해가지고 지금 이제 선거 유세하는 동안 또 모텔로 이렇게 모텔 전전하면서 전전하시면서. 이렇게 네. 지내고 있는데 대단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일단 중앙정치 전체에 대한 의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지역 정치를 어떻게 해볼까 좀 자름대로 잘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다가 전체가 아직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것도 사실 걱정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귀한 분들 많이 만났는데 오늘 제가 연락처 반드시 좀 받아가서 앞으로 도움도 요청하고 또 여러 가지 의논도 네.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양당의 정치가만으로 저는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3의 정당이 된다면 제3의 정당은 게 세 번째 정당이 아니라 선택지의 어떤 새로움을 저는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선택지가 새롭게 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의제가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담당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움도 요청드리고 많이 네. 도와주십사는 말씀도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 진보 정당의 영남 의제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끝으로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렇게 의정 활동도 같이 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잔뜩 좋은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영남의 진보 역량은 지금 반 이상 민주당에 흡수됐어요. 저는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창원인데 갈 때마다 느껴요. 하루가 다르게 다. 네. 없어요. 거기 이제 노회찬 옛날에 의원님께서 맞아요. 네. 정치를 하신 곳이고 창원 성산구. 저는 너무나 정이 든 데거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민주당으로 다 갔다. 그리고
진보 정당 그 좀 두들겨 패는 분이 한때 다 진보 정당에 계셨던 분들이 그래가지고 역설적으로도 그래도 가끔 가죠. 그리고 이제 노조도 만나고 울산에도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어떤 진보 정책의 흐름이 뭐 민주당에 많이 흡수됐으면은 민주당의 왼쪽 룸이 좀 튼튼해서 예컨대 뭐 버니 샌더스라든가 아니면은 맘다니 시장이라든가 이런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룸이 있냐 하면 그것도 또 아니라고 그냥 흡수된 거지. 그래서 제3당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런 어떤 이런 극심한 양극화에 어떤 도전하는 이런 어떤 정치 흐름들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지금 네. 새로 주목받고 있으니까 우리 경우에도 민주당에 흡수되지 말고 제3지대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후보님 출연에 감사하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예, 24일 날 네. 나오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박순모 기자의 관측을 다시 한번 접하면 그러니까 꽤 믿을 만한 분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틀리지 않을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되실 거다. 나오해야 이렇게. 되겠네요. 대표님 이건 또 축하드립니다. 항의 들어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잘 대처하시고. 그러네요. 당선되시면은 다시 한번 그또 해보시고 항의 들어올 예. 수 있으니까 이변이 있으면 이변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